이어서 이제 15번. 이건 좀 평이하게 냈죠.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을 거야. 도시 공동시설 설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구 같이 사용하는 거 쉽게 이해하면 돼요. 자, 공동 매설과 단기 공사로 초기 공사 비용이 절감된다. 공사 비용이 많죠. 단기 공사도 아니고. 그죠? 두 번째, 노상 공작물의 철거로 노면 이용 가치가 증대되고 수용하는 도관의 유지 관리가 편리하다. 그다음에 도시와 가로의 미관적 개선 효과가 있다. 노면 내구력이 증대되고 노면 유지비를 점검할 수 있다. 다 맞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공원 및 녹지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보면 첫 번째,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의 대상으로 공원,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폭넓게 산림, 농지, 학교, 주택지, 공장 등 자연환경을 형성하는 녹지를 포함한다. 여기 쭉 그 공원 녹지계획법,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쭉 보면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넓게 인정하고 있어. 그래서 이쪽에 맞는 거고. 두 번째, 공원 오픈 스페이스의 개방을 주기 위하여 유효형 계획 기법이나 풍경합품 기법을 해야 한다. 유효형이라 그러면 이렇게 감싸는 거냐, 감싸는 거. 감싸는 게 아니겠죠. 개방감. 아니야. 그래서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 도시공원 중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 근린공원, 수변공원으로 세분한다. 이것도 이제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아주 잘 나오는 거야. 생활권 공원이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야. 소공원,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주제공원. 그죠? 엄청 잘 나오는 이 종원. 녹지의 종류에는 완충, 경관, 시설 녹지가 있다는데 시설 녹지는 없어요. 녹지 종류에 시설 녹지는 없다. 녹지 종류에 우리 완충, 경관, 연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연결 녹지까지 되어 있죠. 자, 하나하나씩 이제 문제는 이제 풀었지만 요거 관련된 거는 좀 중요하죠. 자, 우리 보면 1조부터 1번부터 5조 보면 공원 녹지 기본계획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시장, 공원 대통령 시장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 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 녹지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죠? 공원 녹지 기본계획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조 정의 부분 보면 공원 녹지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사명에 이비하지 다음 강목의 공간 또는 시설,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지 및 저수지, 나무, 잔디, 꽃, 지피, 식물 등의 식생, 그 밖에 교통무령으로 이렇게 엄청 크게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2조로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이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유효형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 다음에 픽처레스크, 이거는 풍경화품 기법, 풍경화품 기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한번 보면 되고, 오픈 스페이스 기능도 한번 쭉 봐주면 돼요. 그거 한번 쭉 보면 되고. 그다음에 저기 한번 2조 한번 정의 부분 보고 우리 잘 나오는 거 15조 이거는 엄청 중요해요. 엄청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최소한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세 문제 맞히는 거예요. 자, 도시공원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른 각호화 한다. 구별한다. 같이 세분한다. 국가, 그 다음에 생활권, 주제공원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국가, 생활권, 주제공원. 국가공원은 19조에 따라 설치 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권,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게 생활권이야.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사하면 도로에 설치하는 거. 어린이공원,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 근린공원, 근린 거주자 또는 근린 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 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
중요해요. 더 나가서 근린공원 설치 요건까지 설치 요건 거리 제한 뭐 이런 거 있어요. 여기는 안 실어놨지만 뒤에 아마 이제 좀 지출이 있을 거야. 여기까지 확정해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제공원. 그 다음에 주제공원. 이렇게 뭐, 우리 문제처럼, 수변공원 넣어놓고, 생활권 공원이 아닌 것 이렇게 고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주어지고,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도시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 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무슨 공원이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이렇게 이제 보기 주어지고, 이게 꼭 문화공원 같기도 하잖아. 그죠? 역사공원이란 말이야. 역사공원도 있어. 주제공원에 역사, 문화, 영문, 수변, 묘지, 체육, 도시농업, 방제공원, 방제공원도 있다라는 거. 방제하는 친구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다 중요합니다. 내용 뭐 쭉 보면 알 거고, 보면 아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35조 이것도 뭐 녹지 세 번. 녹지는 완충, 경관, 연결이 있다. 완충 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 재해 방지, 완충 녹지. 그다음에 경관, 도시 자연적 환경을 보존하고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복원, 훼손도 있다. 경관. 연결,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 공간을 역할하는 등 여가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전형의 녹지. 추가적으로 이제 시행규칙까지, 시행규칙 18조까지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볼게요. 녹지 설치 관리 기준. 법 30조 2항에 따라 녹지는 법 35조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따른 녹지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해야 된다. 그죠? 완충, 경관, 연결, 완충, 경관, 연결 그 기준에 따라 보면 1호 주로 공장, 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이 발생 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 녹지. 이 완충 녹지가 피난지대로 기능을 하는 거야. 해당 지역의 풍향과 지형, 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항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관리하고 그 설치 관리 면적은 해당 공해 등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완충 녹지 보면 감옥, 전용 주거 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 있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 나무가 다 자랄 때 나무 높이가 4m 이상이 되는 나무, 교목을 심는 등 해당 녹지 설치 원인이 되는 시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 관리하며 조용한 환경, 교육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 이게 다 규정에 있어서 이렇게 좀 높은 나무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 녹화 면적률이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녹화 면적이 뭐냐? 녹지 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 투영 면적의 비율. 위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투영했을 때 50% 이하, 녹지 면적률 50% 이하가 50% 이상이 돼야 된다. 나무, 재해 발생 시 피난, 그 밖 이하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 관리한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직비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 면적률이 70% 이상. 재해 발생 시 피난, 그 밖의 유사한 경우, 이거는 전용 주거지역이나 교육 연구. 이거는 재해 발생 시 녹화 면적 70. 다목, 원인 시설에 대한 보안 대책 또는 사람, 말 등의 접근 억제, 상충되는 토지 이용의 조절,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 관리한 녹지에는 감옥의 나무 규정에 의한 나무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 면적률 80% 이상. 보안 및 접근 억제, 그다음에 상충되는 토지 이용. 상충되는 게 뭐야? 공업이나 주거지역 상충되죠. 이런 건데 80% 이상이 돼야 된다. 라목, 완충 녹지 폭은 원인 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 원인 시설에서 10m. 다만 주택 또는 상가와 연접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5m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 이상으로 한다. 완충 녹지 원인 시설에서 10이야. 근데 주택 또는 상가와 연접하지 않은
산업단지는 5m. 그 다음에 2호 주로 철도, 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난 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 녹지는 해당 지역의 지형 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과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규모를 해야 된다. 공장 사업장 이거는 철도, 고속도로, 도로요. 자, 과목 해당 원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한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 면허 수능, 시선 유도, 지표 제공 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 면적률 80%.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 형태로 해당 원시설 양측이 균등하게. 그다음에 원시설의 접합부터 최소 10m 같이 보면 되고. 3호 도시 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 관리하는 경관 녹지는 두 개 다 완충이에요. 완충. 그죠? 1호, 2호는 완충이야. 1호는 대신 공장 사업장 급하게 유사한 시설이고 2호는 철도, 고속도로 그 밖에 교통시설, 유사한 교통시설. 도시 경관. 과목 주로 도시 내의 자연 환경의 보존을 목적으로 설치 관리하는 경관 녹지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녹지의 설치 원인이 되는 자연 환경의 보존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 관리하는 경관 녹지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녹지 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한 조경시설, 남목 및 이 규칙 발표일에 따른 조경시설이 설치 관리에 필요한 면적이네. 이런 건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호 녹지공간과 일상생활이 동시에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설치 관리하는 연결녹지. 연결녹지는 이렇게 이제 다음에 따라서 설치해야 된다. 과목 보면 연결녹지는 다음의 기능을 고려 설치할 것.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 통로가 되도록 할 것. 이 연결녹지 설치 기준 이거 나와요. 그다음에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에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녹지 주거 생태 통로 연결하는 망이 생태 통로 되도록 할 것.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 공원이 되도록 할 것. 길가에 있는 이제 그런 공원이라는 거야. 나무 연결 녹지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 최소 10m 이상 연결 녹지 폭. 다만 연결 녹지가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구간인 경우 또는 다른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녹지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녹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m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녹지율은 70% 이상으로 할 것. 그다음에 나머지 2학 녹지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 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 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해야 된다. 녹지 경계. 녹지 설치 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해야 된다. 다음 각 구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한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런 원인 시설이 도로 하천 그 밖에 이하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 기능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것. 철도 안전법에 따른 철도 보호지구인 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호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 인접 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 설치가 곤란한 지역. 4호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 인접 지역인 개발 제한 지역 구역의 경우. 이런 것들 다 이제 한번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17번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시 고려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구단위. 그래서 요 조문에 설명했지만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중요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조문 먼저 보고 입지 규제 최소. 자, 40조 2 보면 29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뭐냐?
도시 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 조성할 필요가 인정되며 다음 각구 연해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 지역 입지 규제를 최소하는 것. 그 다음에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 시설 중 지역이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는 거야. 이런 거를 도시 정비를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서 도시 정비를 촉진해야 되니까. 그죠? 다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형 정비법에 따른 노 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노 불량 건축물 밀접한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이야. 주거 또는 공업지역. 이런데 이제 입지규제 최소지역. 5.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따른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 같은 법에 따른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역. 이것도 경제 기반. 입지 규제 최소지역. 그 밖에 창의적인 지역 개발. 요거는 이제 7월 13일에 시행되는데 창의적인 지역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2항, 3항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4항 이렇게 쭉 잘 나오는 거는 이제 1항이지만 나머지도 쭉 보셔야 돼요. 이제 입지 규제야. 지문 구성한 거는 이거 사막에서 구성한 거니까 이거 이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사막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지구단위 계획 다음 각 회상을 고려해야 되는 거야. 도시 정비관리 보전개발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 그 다음에 주거산업 유통 관광유황 복합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중심 기능 해당 용도지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정하는 게 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 계획의 조합 이런 거를 고려하여 수립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로 들어가 보면 수립 시 고려해야 되는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 지구단위 계획구 중심 기능, 지역 공동 활성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거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 기반의 토지 이용 현황 이거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과 계획 시 고려할 사항. 이게 이제 개정에서 변형해서 낸 거예요. 이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삭제돼서 어쨌든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제 42조의 3 지구단위 계획 수립도 한번 쭉 다 봐주세요. 쭉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 보세요. 국토의 계획명에 관한 법률을 정리하고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정의 부분 중요하죠. 자, 1번 도시군 관리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일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개발계획으로 구분한다.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으로 구분하는 거지. 도시군관리계획 이제 정의 부분에 2호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고, 2번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 특특, 시 또는 군일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맞죠?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3개.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식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지구단위. 지구단위로 이제 해서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나머지 쭉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안 나왔다고 안 보면 다 보셔야 돼요. 다 중요해요. 정의 부분. 19번 여기. 새로운 도시개발 및 관리기법과 관리법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쭉 보면 복합도시개발. 이것도 복합도시개발은 복합용도개발이 확정된 개념으로 기능이 복합된 미래형 도시개발 방식이다. 압축도시개발은 토지 이용의 집적을 통하여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도입된 개발 방식이다. 다 맞고. 스마트 성장 관리는 유비쿼터스 기술에 의한 도시개발과 관리 방식을 의미한다. 이건 이제 유비쿼터스고, 스마트 성장 관리는 도시 대도시권, 교외 지역을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성, 경제적으로 풍요, 사회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목표로 도시 성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 정책 패러다임입니다. 워터프론트 개발, 도시에서 큰 강이나 바다, 호수 등과 접해 있는 수변 공간의 특성을 도시 개발에 적극한 개발 방식입니다. 이제 3번이 틀린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한번 보세요. 도시재정비 촉진이나 특별법. 재정배양과 내용. 재정배양과 내용. 한번 보면 이번 주거환경 정비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등에서 기반 시설이 설치가 어려운 점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구 시가지에는 권리관계의 복잡함으로 넓은 범위보다 공간적 규모를 작게 하여 가구 단위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이 도시 재정비니까 이제 작은 가구 단위를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작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건 재정 이유에 나와 있는 거. 3번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이 전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괄 계획과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맞고. 촉진 지구의 면적은 주거 지역의 경우 5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 지역의 경우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것도 이제 다 맞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써져 있는 거니까. 해설이 쭉 있는 거니까 한번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시계획 했고,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기서 이제 중간에 얘기했듯이 복습할 때 보고 관련된 기출 나와 있는 거 보시는 거 보고, 없으신 분들은 저희 기출 같이 보면서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던 데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하고, 기출 나왔던 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토지 이용을 할 텐데, 토지 이용에서도 국토계획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내용이 전혀 상반되거나 틀리지 않아요. 도시계획 개론하고 토지 이용 계획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이런 것들 잘 자주 나오는 부분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하셔야 됩니다. 네. 자, 도시계획 개론 수고하셨고, 이제 토지 이용에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